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주춤하더니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7월 첫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자, 김가영 캐스터,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군요. 지금도 많이 덥습니까? 네, 기다렸던 주말이 우리 아이들 옷차림처럼 좀 시원하면 좋을 텐데 장마가 주춤하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지금도 후텁지근함이 남아 있고요. 이 시각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가 3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 동부와 강원, 충남과 경북 곳곳은 올 들어 처음 내려진 폭염 경보 상태입니다. 오늘 경기도 양평 옥천면이 37.3도로 가장 뜨거웠고 서울도 32.9도까지 올랐는데요. 휴일인 내일도 폭염특보 속 예년 이맘때 수준을 웃도는 고온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수온주가 32도, 남부지방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지금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까지 물러갔지만 내일부터는 다시금 북상할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도 시작부터 강하게 쏟아져 내일 밤부터 제주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씩 퍼붓겠고요. 이후 장마 구름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일단 내일 전국 내륙에선 구름 사이로 태양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장맛비는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모레까지 이어지니까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등 건강 상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주셔야겠고요. 고온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해수욕장들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길게 뻗은 백사장에 빨갛고 하얀 파라솔이 줄지어 펼쳐져 있습니다. 파란 바다 위에는 노란 튜브가 넘실댑니다. 기다리던 여름 바다가 문을 연 첫날, 폭염 속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도 완전 딱 적당하고 딱 튜브 타고 놀기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종식으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가 사라진 해변에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또 모두 그 마스크도 착용 안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니까 그 코로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국내 다양한 수제 맥주와 지역 맛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행사장도 마련됐습니다. 상인들은 관광객이 북적이는 피서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서객을 맞기 위해 지난 4월 경포 일대를 휩쓸고 간 지난 산불에 타버린 시설을 복구하고 판매할 상품들도 새로 들여놨습니다. 이번 강릉 산불에 저희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다 타서 물품 새로 구입하는데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올여름에 장사 잘 되도록. 해수욕장에는 순환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구조원들이 촘촘히 배치됐습니다. 또 피서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매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경포를 시작으로 강원 동해안에서는 86개 해수욕장이 14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아기를 낳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미신고 영아의 사망 소식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기 수원에서는 4년 전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고 과천에서도 8년 전 신생아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양팔을 붙들린 여성이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탑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이 오피스텔에 살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여성이 출산을 했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에 아기를 홀로 두고 분유를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사망한 것으로 본 경찰은 여성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진술에 따라 여성과 함께 오늘 대전 유성구의 야산 등에서 대대적인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작업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시신 유기 당시 상황에 대한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기 과천에서도 또 다른 미신고 영아가 숨진 뒤 유기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5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지휘를 받아 18시간 만에 일단 석방한 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여성 역시 8년 전인 2015년 9월 출산한 남자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지방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여성은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이던 아기가 죽어 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아기가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건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성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여성이 아기가 사망하기 전 학대를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남편 등 다른 가족의 혐의점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자, 이 내용 함께 취재한 사회팀 윤상문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가장 처음 알려졌던 사건이죠. 수원에서 친모가 영아 2명을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 충격이 컸는데 그로부터 지금 열흘 지났는데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리포트로 보신 수원과 과천 사건, 이 두 사건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수원시와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했습니다. 네.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등에 이어 피해 아동의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지난 수요일에 시작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신고가 안 된 영유아 2천여 명을 확인했죠. 그랬죠. 1%에 해당하는 23명을 조사했더니 최소 3명의 영아가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후 복지부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수 있는 아이들 사례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고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간 지 오늘로 나흘째인데 지금까지 결과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도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경찰청이 밝힌 수사 의뢰 건수가 이제 모두 96건이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이 중 아이의 생사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게 74건입니다.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부가 한 달 안에 마칠 계획이라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의 조사와 분석 등을 종합해 보면요. 미신고 아이 상당수는 베이비박스를 거쳐 어딘가에서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사정상 출생 신고를 못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행방이 묘연한 아동들의 소재 파악과 안전 확인이 급선무라는 입장인데요. 특히 영아 살해나 시신 유기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불법 입양 사례 등에도 초점을 맞춰서 계속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성소수자의 인식을 개선하자는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가 처음 열렸던 2015년 이후 서울 광장이 아닌 곳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 광장 사용을 불허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집회도 인근에서 열렸는데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분장에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이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 퀴어 축제. 주최 측은 서울 을지로 일대에 약 15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습니다. 오늘 축제를 통해서 조금은 서로 이해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이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오늘은 말 그대로 축제였습니다. 제 아들은 동성애자 아들을 둔 엄마로서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잘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 행사장에는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단체의 부스 5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대사관 등도 참여했는데 각국 대사들은 응원 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 속에서도 대규모 행진은 이어졌습니다. 다만 축제 장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참석자들이 많았습니다. 퀴어 축제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2015년부터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서울시가 기독교 단체 행사에 광장을 먼저 내줬기 때문입니다.
광장을 통제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노역 권리, 말할 자유에 대한 억압입니다. 퀴어 축제 반대 집회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든 참석자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맞불을 놨습니다. 경찰이 퀴어 축제 행사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경력 3천여 명을 투입하면서 도심 행진까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프랑스에서 나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교통 검문을 피하려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을 경찰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요. 인종차별 논란과 맞물려 시위는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됐고 방화와 약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뒤집힌 자동차가 불길에 휩싸여 있고 폭죽을 터뜨리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은 장갑차까지 동원했습니다. 한 애플 매장에 모여든 시위대가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하려 하자 한 남성이 막아섭니다. 프랑스에서 교통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17살 알제리계 소년을 경찰이 총을 쏴 숨지게 해 촉발된 시위는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En fait, c'est un petit garçon. Il est super gentil. Il est pas méchant. Il est pas racaille. Qu'est-ce qu'il raconte les médias sur lui? C'est contre. 초등학교와 구청이 불에 탔고 나이키와 애플뿐만 아니라 대형 식료품 가게들도 약탈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하룻밤에만 1000여 명이 체포됐고 경찰 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급히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체포된 시위대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며 부모들이 책임지고 돌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Un tiers des interpellés de la dernière nuit sont des jeunes, parfois des très jeunes. C'est la responsabilité des parents de les garder au domicile. 나일군을 살해한 경찰관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그의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경찰을 규탄하는 시위가 기약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프랑스 주재 각국 대사관들은 자국민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쏜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와 군부대 안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실전 배치된 미사일도 자주 쏴봐야 하지만 그동안 훈련 시설이 없어 할 수 없었는데요. 국내에도 미사일 사격을 해볼 수 있는 훈련장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 MBC 취재진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일단 발사 10초 전. 2, 1, 발사. 고속정에서 발사된 130mm 국산 유도로켓 비룡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모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 함정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지난해 동해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한 유도탄 실사격 훈련입니다. 사거리가 짧은 포탄과 달리 미사일은 멀리 있는 표적을 제대로 맞췄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정에 있는 장비만으론 추적이 어려워 넓은 대역을 커버하는 레이더와 분석 시스템이 있어야만 실사격 훈련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삼척해양연구센터 통제실 대형 스크린에 날아가는 유도로켓의 궤적과 탄의 실제 비행 자세까지 3D 영상으로 구현됩니다. 함정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정보를 받아 자체 개발한 계측 시스템으로 분석한 겁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계측을 해서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전술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했다고. 삼척 통제실이 두뇌라면 인근에 있는 추적소는 눈과 같은 곳입니다. 추적소는 해발 1,4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동해안까지는 직선거리로 20여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미사일에서 나오는 비행 정보를 수신하는 파라볼라 안테나가 빙빙 돌아갑니다. 초당 20도를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1초에 20도? 예, 그래 고속으로 회전을 해야 유동무기 추적이 가능하죠. 수신된 정보는 텔레메트리 계측기를 통해 삼척 통제실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그동안 국내 훈련장이 없다 보니 군은 매년 수십억 원을 주고 하와이 인근 미군 훈련장을 빌려 사용해왔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우리 무기의 재원까지 다 넘겨줘야 했기 때문에
기술 유출 부담이 컸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을 오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군은 미군 훈련장에서 실시해오던 SM-2 함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도 오는 10월 동해 훈련장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요즘 불황이라는 극장가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마동석표 액션 영화 범죄도시 3가 전편에 이어 또다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영화로는 올해 첫 1,000만 관객인데요. 배우들이 말하는 흥행의 비결,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서울광역수사대로 옮긴 마석도 형사의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 범죄도시 3편.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개봉 32일 만인 오늘 오전 8시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269만 관객을 불러 모은 범죄도시 2에 이어 시리즈 연속 쌍천만 영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대 21번째 2023년 엔데믹 시대 첫 1,000만 한국 영화입니다. 아직 얼떨떨해요. 꿈인가 생신가 싶기도 하고 일단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리즈로 연속해 1,000만 관객을 달성한 건 영화 신과 함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연 마동석은 부산행, 신과 함께 등 모두 5편의 1,000만 영화에 출연하는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이은 성공 비결, 마동석은 짜릿한 통쾌함을 꼽습니다. 통쾌함과 시원함도 느끼시고 그 2편이 1,000만을 돌파했지만 그 기쁨을 뒤로 한 채 저랑 저희 감독은 매일 밤을 새면서 시나리오 회의를 하고 이번 3편에서 신종 마약 범죄 사건의 배후인 새로운 빌런 주성철 역을 맡은 배우 이준혁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성공적인 시리즈에 합류하게 돼서 영광이었는데 신과 함께해서 이렇게 귀인을 만나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영화의 대표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한 범죄도시는 8편까지 제작을 예고했습니다. 4편에서는 아주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빌런이 나오고요. 영화 역사상 처음 보는 액션들이 좀 나와요. 이미 촬영을 마친 4편과 함께 마석도는 내년 극장가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범죄도시 화이팅!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간첩 행위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간첩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교민들은 물론 중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반간첩법은 기관이나 조직 개인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범위가 확대된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던 기존의 간첩 행위에 기타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 범주가 추가됐습니다. 문제는 국가 안보 및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주고받은 자료가 국가 비밀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도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 자료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을 유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대사관 관계자는 군사시설이나 보안기관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이 금지된 관광지에서의 촬영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리무중 상태라 지금 이 법 자체가 귀에 걸면 귀,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상황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입니다. 법의 적용 기준이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의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한 달 정도는 좀 조심히 지켜보자는. 언론도 반간첩법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국격 없는 기자회는 반간첩법 확장판이 거의 모든 언론 활동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다며 언론인들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행 중 찍은 이런 일상적인 사진이나 스마트폰 지도를 이용하는 것까지 상식적으로 간첩 행위에 포함되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들이 나와봐야 법이 어디까지 적용될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우리나라 월간 무역 수지가 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덕분에 얻은 성적표여서 아직은 경기 회복의 신호라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월간 무역 수지가 작년 3월 이후 15개월간 이어진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542억 4천만 달러, 수입은 53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수출은 6% 줄며 9개월째 감소를 이어갔고 수입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27% 넘게 줄어든 덕에 11.7% 감소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가파르게 줄어 얻은 이른바 불황형 흑자입니다. 강한 수출을 바탕으로 낸 흑자와는 차이가 있어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평가입니다. 수출도 확연히 좀 플러스로 크게 돌아서야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실물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선 거를 가지고 경기가 하반기에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단일 품목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1개월째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고 대중 수출 역시 올 들어 계속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기록 중입니다. 정부는 수출 둔화는 일본, 대만 등 제조 기반 수출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휴가철인 7, 8월엔 무역 수지 개선 흐름이 주춤할 수 있지만 이후 본격 흑자 기조가 나타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얼마 전 발레리나 강미선 씨가 무용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분우아 들라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했죠. 한국 발레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외 유명 발레단 곳곳에서도 우리나라 출신 무용수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손끝에서 안으로 삭히는 슬픔과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한국 고유의 정서인 한을 아름다운 몸의 언어로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는 창작 발레 미리네길. 21년차 발레리나 강미선 씨는 올해 이 작품으로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분우아 들라당스를 수상했습니다. 한국적인 춤사위나 이런 게 들어있으면 제가 조금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런 느낌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감독님께서 그러시면은 이제 제가 좀 약간 시범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거 좋다. 1999년 강수진 씨를 시작으로 한국인 수상은 벌써 5번째. 아시아 국가 중 최다 수상국입니다. 한국 발레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거에 사실 큰 의미를 뒀거든요. 제가 여기서 최고가 되지 않으면 해외에서도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한국 무용수는 해외 유명 발레단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기민은 아시아인 최초로 마린스키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가 됐고 박세은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 최고 무용수 에뚜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 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인 강효정 씨도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해외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는 국가대표 느낌으로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해요. 어깨도 무겁고 그만큼 한국을 더 알리고 싶고.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정서와 끼에다 잘 짜여진 교육 시스템도 해외에서 주목받는 이유로 꼽힙니다. 한국인들이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더 많고 다양한 댄서들을 보게 되면서 그 장점들이 크게 효과를. 지난 2월 10대 무용수들의 올림픽 로장 콩쿠르에서 한국 학생 3명이 동시에 입상했고 지난주엔 잭슨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한예종 학생 2명이 수상했습니다. 한국 무용수들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젊은 유망주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오늘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등 일부 라면과 과자 가격이 낮아집니다. 농심이 오늘 신라면과 새우깡 출고가를 각각 50원과 100원 내리면서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은 소매점 기준으로 1,000원에서 950원으로, 새우깡은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삼양식품은 12개 라면 제품의 가격을 평균 4.7% 인하하고 오뚜기는 15개 라면류 제품 가격을 평균 5% 내립니다.
팔도도 11개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5.1% 인하하는데 라면 업계의 이 같은 일부 가격 인하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8시간 반 동안 박 전 원장을 상대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진 출신 2명을 서류 심사 등의 절차 없이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네, 우리나라 리틀 야구 대표팀이 월드시리즈 출전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부적격 선수가 포함됐다는 게 이유인데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선수들만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닷새 전 대만의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월드시리즈 티켓을 따냈던 12세 이하 리틀 야구 대표팀. 하지만 극적으로 출전권을 가져왔던 선수들의 노력은 어이없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리틀 야구 연맹은 대표팀의 전 경기를 몰수패 처리하고 진출 자격을 아예 박탈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부적격 선수의 출전이었습니다.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는 보통 지역 예선을 통과한 팀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한국 예선을 통과한 남서울 A팀은 남서울 B팀 선수 2명을 새로 발탁해 아시아 태평양 예선을 치렀다는 겁니다. 리틀 야구 연맹은 세계 연맹의 지적사항을 곧바로 시인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남서울 지역리그에 속한 팀 선수들이라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감독도 해당 규정을 정확히 몰랐다면서 대표팀 선수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상처는 이게 또 언제 한번 가보겠어요, 거기를. 저도 감독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나라도 좀 규정을 좀 세밀하게 봤으면 하는 이런 좀 뒤늦게 좀 후회도 되고요. 출전 선수 규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연맹의 미숙한 일처리에 팬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9년 만에 영광 재현을 노렸던 리틀 야구 대표팀의 우승 도전은 시작도 못한 채 접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정입니다. K리그에선 전북이 제주를 꺾고 홈 6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쐐기골을 터뜨린 뒤 승리의 관제탑 세리머니를 펼쳤네요. 섭씨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제주와의 홈 경기에 나선 전북. 전반 9분 송민규의 크로스, 이게 제주 임채민의 발을 맞고 들어갑니다. 전북한테는 행운이 좀 따르는데요. 네, 그런데 전반 44분엔 조규성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와 아쉽게 추가골을 넣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한 골에 만족할 순 없죠. 교체 투입된 문선민이 후반 38분 빠른 발로 역습에 나서더니 결국 제주 골문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관제탑 골 세리머니까지 전북이 제주를 2-0으로 꺾고 홈 6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부천과 김천의 경기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울버햄프턴에서 뛰는 황희찬. 부천에서 축구를 시작한 인연으로 경기 전 시축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8연승에 도전하는 프로야구 한화 노시환 선수의 시원한 연타석 홈런포입니다. 3경기 연속 방망이가 정말 뜨겁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7월의 첫날 찾아온 찜통 더위에 고생 많으셨죠. 한낮에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는 있지만요. 지금도 서울의 체감 온도가 3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남과 경북 곳곳은 올 들어 처음 내려진 폭염 경보 상태입니다. 오늘 경기도 양평 옥천면이 37.3도로 가장 뜨거웠고 서울도 32.9도 등 전국이 33도 안팎을 보였는데요. 예년 이맘때 수준을 웃도는 고온 현상은 휴일과 모레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폭염특보 속 서울의 수온지가 32도, 남부지방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지금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까지 물러갔지만 내일 다시 제주 부근으로 올라올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쏟아져 내일 밤부터 제주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씩 퍼붓겠고요. 이후 장마 구름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지금 임실 등 호남 곳곳에 오고 있는 소나기는 밤 사이에 모두 잦아들겠고요. 내일은 전국 내륙에서 구름 사이 볕이 강하겠습니다. 장맛비는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남해안에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23도, 강릉은 열대야 기준에 버금가는 24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2도, 포항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 비는 오전에 수도권 등 서쪽을 시작으로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7월 첫째 날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무더운 주말입니다.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